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어제 진행된 경기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2023-24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상대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7무 12패로 리그 13위에 위치한 중하위권 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팀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항상 까다로운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에서 0으로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에서 2에서 2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골키퍼로 두고 메메르송 로얄, 코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 데 벤, 데스티니 우도기 파페 마타르 사류 이븐 비수마로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업은 제임스 메디슨, 데이안 클로센스키, 히살리송으로 이루어졌고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이 센터 포워드로 티모 베르너가 왼쪽 윙으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매체들의 예상과 일치하며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레프트백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발생한 조합 변경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완전히 팰리스를 지배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볼 점유율을 무려 83%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대놓고 수비를 중시하며 거의 대놓고 두 줄 수비 라인을 형성하여 토트넘의 공격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정통 센터 포워드가 부재하여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만 볼을 주고받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에는 볼 점유율이 80%를 넘었지만 슈팅 시도는 2회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박스로의 침투 움직임을 시도하며 슈팅 기회를 노렸지만 샘 존스턴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전 막판에는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가 너무 높게 나가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완벽한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베르너 선수가 골키퍼와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슛을 시도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면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은 0에서 0으로 종료되어 토트넘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 59분에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실점하며 경기의 흐름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클루셉스키 선수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하여 골대를 향해 공을 발사하는 득점에 거의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박스 안에서는 유연한 턴 동작으로 패스를 받아 베르너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여 완벽한 슈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73분에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간결한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를 뚫고 조엘 워드를 제쳐놓고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하는 등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기 흐름 속에서 팰리스를 압박한 토트넘은 전반 17분에 상대 수비의 실책을 이용해 브레넌 존슨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를 향해 팬들을 실망시킨 베르너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날리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80분에는 메디슨 선수가 감각적으로 시도한 크로스를 로메로 선수가 마무리해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를 단 3분 만에 뒤집는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88분에는 순간적으로 침투한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1대1 단독 찬스를 구석에 꽂아 골망을 흔들면서 오늘의 경기를 3에서 1역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 50점을 기록하여 4위 아스톤 빌라를 바짝 쫓아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날 평점 8점대를 받아 팀 내 최고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 간의 오늘의 경기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경기를 보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갈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공을 전달하고 완전히 아이디어가 없어 보인다. 티모 베르너를 다시 독일로 돌려보내라. 또다시 부진한 전반전 정말 놀랍다. 실제로 경기 전에 팀 대화를 하긴 하는 거냐? 우리는 리그에서 가장 흥미롭고 역동적인 팀에서 서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이드로만 패스하는 팀으로 변했다. 진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베르너를 빼고 손흥민을 다시 윙에 배치해라. 적어도 그는 윙에서는 창의적이고 대담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손흥민이 우리 최고의 선수라고 믿게 됐다. 만약 그가 윙에서 플레이했다면 그는 골을 위해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무도 그를 경기장에서 찾을 수 없다. 공격은 시즌 초반 흥미진진함에서 잠오는 경기력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지 못한 거야. 정말 아름다운 후반전이었어. 와우. 반 웨스텔로미를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보다 더 좋은 피니셔는 없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사실 전반전에서 보여준 성능에 크게 실망했지만 후반전에서의 토트넘의 대반전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단순히 득점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돋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어제 진행된 경기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2023-24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상대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7무 12패로 리그 13위에 위치한 중하위권 팀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팀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항상 까다로운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원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에서 0으로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에서 2에서 2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골키퍼로 두고 메메르송 로얄, 코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 데 벤, 데스티니 우도기파페 마타르 사류 입은 비수마로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업은 제임스 메디슨, 데이안 클로센스키, 히살리송으로 이루어졌고 히살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이 센터 포워드로 티모 베르너가 왼쪽 윙으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매체들의 예상과 일치하며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레프트백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발생한 조합 변경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완전히 팰리스를 지배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볼 점유율을 무려 83%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대놓고 수비를 중시하며 거의 대놓고 두 줄 수비 라인을 형성하여 토트넘의 공격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정통 센터 포워드가 부재하여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만 볼을 주고받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에는 볼 점유율이 80%를 넘었지만 슈팅 시도는 2회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박스로의 침투 움직임을 시도하며 슈팅 기회를 노렸지만 샘 존스턴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전 막판에는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가 너무 높게 나가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완벽한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